네, 안녕하십니까, 황승국입니다. 오늘 이 친구를 굴리러 새로운 볼링장에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최근에 프로 경기가 치러졌던 곳이죠. 세용천 볼링장입니다. 순천컵 남자부가 열렸던 곳, 그리고 TV 파이널이 중계됐던 그 볼링장. 제가 왜 이 볼링장에 왔냐면 챔프 볼링장의 최근 영상 속에서 조금 오일리한 레인에서 치고 싶은데 패턴 표가 아직 챔프 볼링장에는 있지가 않아서 제가 하고 싶은데 못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근교에 어디 보자 하니까 세용천 볼링장이 프로 대회도 했었고 그리고 어떤 볼링장인지도 보여드릴 겸 여기에는 진승 2020하고 A타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패턴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볼러분들이 많이 굴려본 패턴이 뭐가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 그런 패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아마 이 볼 모션의 움직임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 눈에는 조금 어떻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누구나 다 많이 굴려보셨을 법한 레인 패턴이 뭐가 있을까 하니 2020 진승 패턴은 많이들 쳐보셨겠죠. 오늘은 45피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퀀텀 에보 리스폰스를 위해서. 자, 일단 레인 패턴은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이 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오랜만에 퀀텀 에보 시리즈가 미국 정발로 출시가 됐어요. 초반에 나왔던 퀀텀 시리즈 솔리드와 에보 펄이 있었죠. 그 두 볼이 제 유튜브 영상 리뷰 중에 어떻게 보면 좀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어떻게 관심을 많이 받았던 볼링공 중에 하나였습니다. 퀀텀 에보 시리즈가. 그래서 언제 나오나 계속 기다렸는데 나오진 않고 있다가 이번에 조금의 변경, 늘 이야기하는 지금 브런스윅 계열에서 계속 밀고 나가는 HK22 커버 스탁을 접목시켜서 나왔습니다. HK 커버 스탁을 사용한 볼링공의 특징 중에 하나는 광량이 조금 뚜렷하다, 광량이 좀 많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HK22가 개발되기 전 커버 스탁과 이후의 커버 스탁은 투명도의 차이가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볼러의 이미지, 볼러의 그 감성적인 부분에서는 이 볼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조금 밀릴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한 예상은 에보 펄보다는 조금 랭스가 좀 더 가볍게 나갈 것 같기는 한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받아지냐 안 받아지냐에 대한 초점이 오늘 조금 봐야 될,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제어는 싹 똑같아요. 코어도 마찬가지고 커버도 똑같고 뭐 당연히 거기에서 따라오는 뭐 RG와 디퍼런셜 값은 다 똑같고 변경된 부분은 HK22 에볼루션 리액티브 커버 스탁이라는 겁니다. 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 레인 위에서 굴리면서 한번 이야기를 마주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레인 위로 가보시죠. 오늘은 45피트입니다. 자, 일단 볼을 뚫고 왔기 때문에 인서트 테이프로 엄지 사이즈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 인서트 테이프 또한 브런스윅입니다. 엄지 테이프도 브런스윅에서 나온 테이프, 인서트 테이프 브런스윅 겁니다. 한번 써볼게요. 자, 인서트 테이프 한 장을 붙이니 딱 맞아요. 일단 45피트 레인 패턴은 몇 년 만인지 모르겠네요. 아마 챔프였으면 조금 내려와서 한 15, 16쪽을 썼겠지만 아마 센터 부근에서 조금 쳐야겠죠. 이제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되니 한번 위에 올라가서 한 센터에서 한 둘 올라가서 제가 도착점이 한 3보드 정도 빠지니까 한 둘 올라가는 게 맞을 것 같고 한 12보드, 13보드 한번 굴려볼게요. 12, 오, 12, 오. 제 기억으로는 진승 2020은 엄청 밀렸는데 좀 많이 도는데요. 다시 센터로 내려와서 2보드 내려와서 한 13보드. 오. 약간 레인이 안 돌 것 같아서 제가 좀 붙이는 성향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둘을 더 내려와 볼게요. 둘. 진승을 여기서 친다고? 지금도 두껍게 일어나는 힘이 엄청 세게 작용하고 있어요. 내려왔는데도. 차이는? 자, 둘 더 내려서 센터에서 한 넷 내려왔습니다. 지금 약간 진승 2020 45피트를
챔프 하우스 패턴처럼 43피트처럼 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챔프 볼링장 드라이는 8대1이거든요 근데 아마 진승 2020 지금 45피트는 5대1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가? 자, 다시 한번. 자세를 못 잡았어요. 하지만 와우. 센터 볼륨을 이용하는데 처음에는 빡빡 차고 들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마 드라이가 깨끗했을 것이다. 제 예상으로는. 붙여서 쳐볼게요 계속. 좀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HK22 커버 스탁이 모르겠어요. 이 오일 위에서의 떠다님의 미끄러움 강도가 여태까지 나왔던 HK22의 커버가 적용됐던 볼들은 다 가볍게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은 뭐였냐면 볼 스피드가 조금 있는 분들에게는 캐리에서 조금 약했다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적어도 저는. 근데 과연 이 볼은 어떨지 지금 캐리 다운이 오는 환경까지 계속 한번 쳐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 올려서 45피트에서의 지금 적어도 이 모션이 나온다는 얘기는 브런스윅에서의 등급을 정하는 그 프로 레벨이 맞다. 강력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더 내려볼게요. 사이드 핀이 남더라도. 좀 약하게 들어가기는 진입은 했지만 운 좋게 스트라이크가 나왔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일지 모르겠지만 순간적인 힘의 차이가 딱 느껴져요. 영상에서도 그게 표현될지는 모르겠는데 45피트라는 기름 구간을 볼이 랭스 있게 자신 있게 가다가 드라이를 만나서 조금 지나서 바로 훅성이 일어나는 느낌. 이거 좀 뜯었더니 볼이 좀 풀렸네요. 좀 나갔다. 아우. 자, 이제 45피트는 여기까지 치고 진승 A타입, 진승 A타입이에요. 한번 쳐볼게요. 뭐 넘쳐나는 느낌이에요. 그냥 막 넘쳐. 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좀 안쪽이죠. 넘쳐 45피트를 쳤던 게 약간 좀 더 헌터 매보 리스폰스에게는 천국이었고 A타입이 오일이 뭐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세계에서 그냥 넘쳐나네요. 엄청 넘쳐나네요. 둘 더 내려와서 그러면 아까 진승 2020 45피트에서 굴렸던 스탠스에서 지금 3보드 더 내려왔어요. 안쪽. 오. 다시 더 내려서 45피트보다 5보드 더 내려서 더 딥하게 들어와 볼게요. 돌아온다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45피트랑 진승 A타입 이게 두 가지를 쳐봤는데, 일단 제 느낀 점이에요. HK22의 선입견이 조금씩 깨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HK22가 나왔을 때 멜리 카본에 적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안고 쳤었는데, 제가 알고 있던 멜리와의 느낌이 너무 다른 거죠. 뻗어나가는 것까지는 그래 오케이인데, 멜리의 장점과 멜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액션과 기대하는 부분은 백엔드에 도달했을 때 가볍게 차고 들어가는 그 날렵함이었거든요. 근데 뭐 날렵한 건 맞는데 몇 번 치면 캐리가 오면 좀 사용 빈도수가 상당히 짧았다는 거예요. 레인 정비 초반에 공격적으로 좀 치다가 캐리가 오면 그냥 얘는 좀 내려놓고 다시 다른 볼로 금방 넘어가야 했었어요, 카본 같은 경우는. 근데 카본이 조금씩 광량이 죽어가면서 푸석해지는 느낌이 발생을 하면서 캐리다운이 왔을 때 좀 더 지속적으로 게임을 더 이어갈 수 있는 환경까지 왔는데, 이게 반짝반짝 했을 땐 약간 조금 그런 불안감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 퀀텀 에보 리스폰스 같은 경우는 여러 게임을 지금 쳐본 결과 이 레볼루션 커버 스탁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퀀텀 에보 시리즈가 나왔을 때 레볼루션 리액티브 커버 스탁이 전 너무 좋았거든요. 퀀텀 에보 와인 또한 너무 만족해서 써서 시합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궁합에 맞는 커버와 코어에는 HK22가 때로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약간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멜리라는 코어에게는 조금 초반에 이 외피가 조금 자리 잡기 전에는 득보단 좀 실이 있었던 느낌이라면, 리스폰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넉넉한 백엔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HK22에 대한 접목이 좀 어느 정도 득으로 갖고 왔다?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광량이 조금씩 죽으면 왜 그런 볼 있잖아요. 볼링공을 사용하다 보면 점차 볼이 죽는다는 느낌이 있다면, 요즘 브런스윅 볼 같은 경우는 사용하다 보면 조금씩 마찰이 더 좋아진다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게 아마 이 커버의 광량이 조금씩 줄어가면서 다시 안에 본연의 커버가 또 올라오면서 살아나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한 가지로 정의를 드리면, 볼이 굉장히 날렵하다, 세다의 느낌보다는 날렵하다. 이 얇은 선, 그러면 퀀텀 에보 와인하고 느낌이 좀 비슷한 부분이 확실히 있네요. 제가 퀀텀 에보 와인이 얇은 선을 갖고 좀 샤프하게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친구 또한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조금 더 뭔가 뒤에서 잡히는 느낌이 납니다, 확실히. 근데 더 뒤에서 잡히기는 하는데 치고 들어가는 힘의 양은 와인보다 펄보다 좀 더 굵게 들어간다, 얇았다가 굵어진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 진승 A타입을 로우 컷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승 A타입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보여드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들어와요, 이 볼이. 그래서 조금 더 피트수가 하나라도 조금 더 긴 45피트 진승을 조금만 더 쳐보고 마무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우 컷 보실게요. 좀 두껍네요. 하나 더 내려볼게요. 리스폰스는 과연 45피트에서는 어떠한 움직임을 갖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으로 세웅촌 볼링장까지 와서 한번 투구를 해봤는데 45피트 진승 패턴이라고 해서 엄청 밀린다고 생각하면 또 엄청 밀리는 거고, 엄청
또 칠만하다고 생각하면 또 칠만한 거거든요. 사실 레인 패턴이라는 게 같은 레인 패턴 표를 가지고 각 볼링장마다 정비를 했을 때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세영천 볼링장이 좀 더 마찰이 많이 나오는 볼링장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제가 평소에 진생 2020 45피트를 쳤을 때 이런 느낌보다는 더 뭔가 미끄러웠거든요. 도는 느낌의 45피트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기름이 일단 이래나 저래나 45피트까지 발렸다는 얘기는 일단 길다는 얘기거든요. 그 환경에서의 퀀텀 에볼 리스폰스는 끄떡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물론 더 밀리는 45피트 레인 볼링장을 만나면 좀 더 앵글이 좀 타이트해지고 좀 더 전체적인 앵글이 위로 올라갈 뿐이지 전혀 45피트를 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드라이에서의 부족함은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뭐 라인 설정을 좀 잘못하거나 실투를 하지 않는 한 이 퀀텀 에버 리스폰스 같은 경우도 좀 날렵함의 대명사가 될 수 있는 볼이 될 것 같다. 퀀텀 에버 펄의 뒤를 이은 시리즈를 봤을 때는 딱 이름에 걸맞게, 이름에 어울리게 출시한 것 같아요. 퀀텀 에버 리스폰스에 대해서 오늘 한번 평소와 다른 볼링장에 와서 좀 긴 레인 패턴에서 쳐봤는데 전혀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았고, 이 볼링공의 특징 중에 하나는 좀 날렵함이 굉장히 진한 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곧 출시하는 볼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샵 지나가시다가 샵에 전시되는 이 퀀텀 에버 리스폰스를 한번 육안으로 한번 파악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평소 출시했던 데뷔 볼보다 광량이 상당히 진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우컨 영상으로 마무리하면서 이 영상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리스폰스. You used to stop this world from spinning. Like Superman, you were the only one to find the strength and all that I was dealing with this life like kryptonite.